안녕하세요.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의 말과 글을 돕는 말선생님입니다. 네, 2026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아이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는데요. 아마 가정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자 계획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가 책만 펴면 딴짓을 해요. 또는 읽으라고 하면 몸을 막 비틀기 시작해요. 아니면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데 급급해요.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책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아이의 주의 집중력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주의 집중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보인다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에게 읽어주고자 하는 책 또는 아이에게 읽어보라고 권해준 책이 아이의 현재 읽기 수준에 비해서 어려운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어휘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줄거리의 흐름을 따라가기에 조금 벅차거나 책을 이어서 읽는 경우라면 앞에 있는 줄거리를 기억해서 읽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한 단락 안에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이 된다면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외국어 지문을 읽을 때 그 단락 안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이 있다면 그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이에게도 이러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라고 권했을 때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짧은 주의 집중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이도 주의 집중력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읽고자 하는 책의 난이도가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지 부분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혹시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은 후에 독후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언어치료 현장에서도 아이와 함께 글을 읽고자 제시를 하면 이거 읽고 독후감 써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이에게 그러한 경우에는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꼭 쓰지 않아도 괜찮아. 같이 편하게 한번 읽어보자. 이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이렇게 분위기를 아이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고학년이 될수록 독후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 쓰는 것과 책을 읽은 후에 그 느낀 점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나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주의 집중을 지속하기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할 때에는 독후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읽고자 하는 책이 우리 아이의 관심사에 맞는 책인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책의 주제를 읽고 싶은 책만 골라서 읽는다거나 편식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책을 자발적으로 읽고자 한다면 관심 있는 주제 또는 좋아하는 주제의 책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의 생각에는 아이가 지식책이나 위인전 또는 글이 많은 동화책을 읽고 아이가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을 일목요연하게 아이가 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아이는 책을 읽을 때 그림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아이가 몰입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 주세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주의력이 길지 않은 아이의 책 읽기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고른 책으로 시작해 보세요. 부모님에게는 아이가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또 우리 아이가 어렵사리 책을 읽었을 때에는 지식의 양을 확장시키거나 알고 있는 동화책이 늘어나거나 읽은 책의 권수가 많아지거나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즐거움이 목적입니다. 어른들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재미있고 무언가를 알게 된 기쁨을 느꼈을 때 그 다음 책을 선택하는 경험이 따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책을 골라주실 수도 있지만 먼저 아이와 함께 중고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우리 아이가 어떤 주제의 책을 읽고 싶어 하는지를 살펴보아 주세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세요. 여러 독서 전문가 분들께서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것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방학 때 더욱더 바쁜 일상을 보내실 거예요. 그럼에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이 바쁘시다면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아이 곁에서 책을 읽어주시면 아이가 한 줄, 한 단락, 한 장면을 읽어갈 때마다 엄마와 아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질 거예요. 혹시 아이가 모르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때 내용은 잠시 멈추고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책을 읽을 때에 읽는 방법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이와 아빠와 함께 한 줄씩 읽는다거나 한 단락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다거나 형제 자매와 함께 읽는 거죠. 저는 언어치료실 안에서 그룹 수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읽는 또래의 힘을 너무나 눈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친구와 함께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느라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친구와 함께 읽으면서 책에 더욱더 몰입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읽는 방식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추천 목록에 있는 책을 완수하는 것보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음으로써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꼭 독후감을 길게 쓰지 않더라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가 알게 된 것을 말로 먼저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의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이 늦었던 경우나 아니면 발음이 부정확했던 경우나 또는 한글을 또래보다 조금 늦게 습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아마 뭐라고? 이게 뭐지? 다시 말해봐. 이러한 질문을 받은 친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어요. 아이들은 겉으로 또는 자신의 언어로 그러한 부담감을 일목요연하게 매끄럽게 전달하기에 어려움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책을 잘 읽고 싶지만 어휘가 어렵고 책을 잘 읽고 싶지만 이어지는 질문이 두렵기도 하고 책을 잘 읽고 싶지만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다독여 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부모이기에 내 아이에게는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의 천천히 배우는 그 시간 가운데에 동반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